자, 오늘 가지고 온 뉴스는 청약 무주택 요건이 완화된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부동산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빌라 1주택자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국토부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럼 빌라 투자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뉴스인지, 이게 숨어있는 이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통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90원의 멤버십 가입으로 매소남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무슨 기사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무주택자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85 타입 이하, 그러니까 84 타입이죠. 84 타입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적용 시점은 12월 28일부터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되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할 테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빌라를 사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청약 제도라는 것 자체도 지금 좀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로 집 사면 되는데 괜히 청약 기다리다가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내 집 마련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추가로는 이제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 시 이제 취득세 감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빌라 사면은 취득세 감면 더 해주겠다. 이게 현재 상황이 비아파트 매매량과 공이 엄청 감소한 상태거든요. 심지어 2025년에는 아파트 착공 물량도 감소를 했으니까 그야말로 공급 절벽이 올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위한 대책이다라고 하는데 좀 솔직히 조금 실망입니다. 솔직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책의 요지는 결국에는 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봐준다, 이거거든요. 일단 아파트 살기 부담스러우면 빌라부터 사서 살고 있어. 빌라에 살고 있어도 청약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청약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청약되고 나면은 다시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한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긴 할 텐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 빌라를 어떻게 처분하냐. 빌라를 내가 현금으로 다 주고 사서 아파트가 생긴 다음에 이 빌라를 가지고 임대사업자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이 빌라를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내가 빌라를 들어갔을 때 주는 금융적 혜택이나 이렇게 처분했을 때 그런 것까지는 마련해주지 않고 그냥 청약 받았을 때 무주택자로 봐줄게 라는 정책 자체만으로는 비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짜 나가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인조차도 그렇게 딥하게 접근하는데 국토교통부 정도 되는 곳에서 이 정도의 정책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솔직히 좀 한숨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해당 조건의 비아파트를 구매 시 주택수 산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2주택이더라도 주택 하나가 빌라라면은 그 빌라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 정도가 돼야지 이 빌라 매수 심리가 발동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는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빌라 전용 대출을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짜 이대로 나온다면 정말 국토부는 해체도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똥멍청이들만 모여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국토교통부라는 최소 5급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이 고위 행정부에 나오는 정책이 이런 거라면은 행정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따져도 이렇게 임대사업자에게 한해서 종부세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 해주면은 당장이 좋아지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 이렇게 이중과세로밖에 볼 수 없는 세금 정책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양도소득세에 다 몰아주던지,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세금을 나눠서 취득할 때도 돈 받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받고 이렇게 양도 팔 때도 돈 받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국토부, 그러니까 나라에서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이제 부동산 걱정 끝내야 될 때거든요. 우리도 좀 AI, 반도체 좀 이쪽으로 모든 국민들이 더 힘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부동산 고민 좀 없애줘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거,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되었든 여당이
여당이 되었든 이 무능력한 행정부를 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동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일만 하는 저조차도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일이 안 돼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뭐냐, 해당 정책을 믿고 빌라 구매했다가는 나중에 빌라 못 팔아서 정말 홍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세 해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1가구 2주택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빌라라는 게 뭐 전월세 수요는 많을지 몰라도 이렇게 구매 수요는 없거든요. 국민들한테 이제 청약 혜택 줄 테니까 빌라 사라는 거는 정말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좀 심각하다. 아파트 청약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턱대고 빌라 사는 것도 너무 위험하지만 이제 청약으로 인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떠나서 내가 빌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되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빌라를 산다면은 청약도 받을 수 있으니까 빌라 사야지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빌라를 통해서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대한민국도 시세 차익에서 현금 흐름으로 옮겨가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부동산으로 뭔가 더 잘해보겠다라는 거 이제 없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정리하시고 한 단계 위로 나아가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한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와서 좀 한풀이를 좀 해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한 내용이지만 좋은 부동산 내용도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